안녕하세요. 안산 알토가 아카데미 메타버스 강사 황정선입니다. 오늘 오시는데 비가 많이 왔나요? 네, 조금 왔습니다. 오늘 조금 왔어요? 아침에는 많이 왔습니다. 비 오면 기분이 좋으신 분들 계세요? 다 안 좋으세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가 안 좋은 날을 더 좋아하세요? 응? 비가 안 오는 날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비가 오는 날을 더 좋아하세요? 오는 날. 안 오는 날이 더 좋아요? 오는 날이 좋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보면 비가, 저도 좀 약간 어렸을 때는 비가 안 오는 날이 되게 좋았는데요. 요즘에는 또 비가 오는 날이 좋더라고요. 눈 오는 날이. 눈 오는 날이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계절 안에 어떤 사람은 눈 오는 게 좋아하고 비가 오는 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게 사람들이 전부 다 천차만별로 좋아하는 게 다 틀려요. 오늘 제가 이렇게 아침에 보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빗속을 뚫고 과연 어느 분들이 오실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니까 번거롭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메타버스를 강의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가 앞으로 우리 3년 뒤에 미래를 바꿀 세븐테크라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세븐테크는 벌써 세 번째 강의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븐테크를 강의를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세븐테크라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한 편의 짧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기술들이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한 편의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볼게요. Electrified. Hungo Tire.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 제가 세븐테크에 대해서 강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아주 오래전에. 오래됐어요. 맞아요. 오래됐어요. 자주 들어도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도 우리 네이즘에 있는 회원님들은 그래도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이제는 어떤 것들 얘기를 했을 때 귀에 조금씩은 들어올 거예요. 그죠? 제가 오늘 미래를 바꿀 세븐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세븐테크라는 게 뭘까요? 이 7가지 기술이 여기에서 보면은 뭐 사물 인터넷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블록체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클라우드 컴퓨팅, 그 다음에 인공지능, 로봇공학, 메타버스. 이 7가지 기술을 세븐테크라고 하는데 무엇보다도 세븐테크는요 뭐냐면은 일종의 말하면 그 세븐테크라고 하는 거는 디지털 세계와 아날로그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속화할 수 있는 기술 6가지 기술과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서 모아지면 이게 하나의 구성이 되는데 그것이 메타버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 기술과 6가지 기술이 합쳐진 것이 세븐테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세븐테크라는 기술을 알기 이전에 우리는 산업의 주기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산업의 주기를 알아볼 필요는 있어요. 그 첫 번째 주기는 어땠어요? 컴퓨터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PC 윈도우하고 인터넷으로 인해서 지식혁명이 지나갔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스마트폰과 SNS가 불러온 모바일 혁명이 지나갔어요. 지금이 몇 번째 사이클일까요? 세 번째 사이클이에요. 네. 이 세 번째 사이클인 지금 우리는 그 사이클에 와 있는데 예전보다는 굉장히 빨리 도착한 거나 똑같죠. 왜일까요? 왜? 사물 인터넷하고 인공지능이 왜 이 사이클이 2025년에나 와야 될 이 사이클이 코로나 네 맞아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갖고 2020년부터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거를 IT 혁명이라고 해요. 왜 IT 혁명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왜 IT 혁명이냐고 하냐면 그 우리가 스마트폰 때는 스마트폰이 좋았을 때는 우리가 그냥 기계나 그냥 한두 가지 기술로만 우리가 했었는데 지금은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기술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버리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IT 혁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혁명이라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그 주기 때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죠. 그런데 그때 그 패러다임을 제대로 읽은 사람은 어때요? 큰 돈을 벌죠. 그런데 그때를 놓치게 되면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혁명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분들이 그때는 뭐 사기니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대두되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혁명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어떤 분들은 메신저를 만들어서 모바일로 메신저를 만들어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유튜브 같은 경우는 어때요? 처음에 나왔을 때 자기의 생활들을 사진을 찍어서 올림으로 100만 명 이상의 그 구독자를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부를 창출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분명히 생각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그 기술들을 이해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기술에 몸을 올라탄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잡았기 때문에 그 많은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븐테크를 알려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 미래에 다가올 기술들이에요. 7가지 기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이 7가지가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하나 찝어서 설명을 하지만 그것은 다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의 기술이라고 보는데 그것처럼 이 7가지 기술을 우리가 제대로 조금만 이해한다면요. 우리는 우리 미래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일을
그리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조금이나마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7가지 기술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사물 인터넷. 말 그대로 사물 인터넷이 뭘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물과 사람이 연결돼요. 맞아요.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기능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물 인터넷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사용하게 된 거는 199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교수가 처음 이 용어를 쓰게는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는 컴퓨터나 휴대폰, 요 전화들끼리만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모든 사물, 모든 각종에 있는 사물들에가 센서를 붙이고 그다음 통화의 모든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인터넷에 연결을 시키다 보니까 사물 인터넷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물 인터넷의 최초로 사물 인터넷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이에요. 이 스마트폰이 어쩌면은 사물과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스마트폰이 어때요? 요즘 이 스마트폰 없이 살 수가 없죠. 이 스마트폰에는 카메라도 있지만 센스에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그 데이터들을 만들어서 그 데이터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그 미래의 그 기술들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은 어떻게 보면 사물 인터넷의 첫 번째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냐면 그 아날로그 세계와 디지털 세계를 연결해주는 가장 기초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사물 인터넷 역할이 아닐까라고 보고요. 사물 인터넷으로 인해서 나와 있는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제품들이 나와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센서 기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죠? 스마트 시스템. 네, 맞아요. 스마트 시티.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요. 우리 현관에 앞에 있으면 우리가 나올 때는 불이 들어왔다가 나가면은 꺼지죠. 또 뭐 있어요? 우리가 찾아보면은 사실 이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요즘에는 IoT 그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우리 그 애완견들 있죠? 애완견들이 밥을 잘 먹는지 잘 자고 있는지 그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폰 안에서 우리 애완견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또 가게라든가 어떤 상점 같은 데도 카메라를 설치를 해가지고 지금 고객이 와 있는지 어떤 고객이 와 있는지 다 그것을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으로 인한 기능을 가진 제품들은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관심 있게 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 살펴보면 엄청난 것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사물 인터넷은 우리의 기초적인 다리 역할을 하는 기술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블록체인이에요. 여러분 블록체인 엄청 많이 들었죠? 블록체인이 뭐예요? 자, 여기 보이죠? 장부의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라고 해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냥 흔히 탁 나올 수는 없지만 이렇게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의해서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은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여기 거래 때마다 모든 거래 참여자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대조해서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각 기업에서는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 다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안산 알토가 아카데미 블록체인 시민 강좌. 자, 이제는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모든 회사가 지금 하나하나 발전해 갈 수밖에 없는 이 기술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가상통화나 전자결제나 디지털 인증, 화물 추적, 위조화폐 방지,
전자투표, 의료기록 관리. 이거 외에도 많은 기업들은 완전 핵심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로 바뀌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다음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제가 메타버스를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것 중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리고 사람들은 흔히 메타버스 하면 가상현실, 증강현실인 줄만 알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이 가상현실은 뭐예요? 완전 현실이 아닌 가상이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가상현실에는 우리가 AR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바타로 살아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 로블록스, 그 다음에 제페토가 가상현실 기술로 인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앱 중에 하나인데 실제적으로 가상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의학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수술이라든가 해부 같은 것을 연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가상현실의 그런 기술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연습하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당겨서 우리 기술을 많이 널리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요. 항공과 군사 분야에서도 비행 조종 훈련에도 엄청나게 사용을 하고 있죠. 이거 외에도 가상현실 같은 경우 우리 로블록스 같은 경우 제페토 같은 경우 그 젊은 세대들이 그 안에서 놀고 있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돈도 벌고 그곳에서 옷도 사 입고 그곳에서 놀이도 타고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현실에 있는 건지 가상에 있는 건지 분간이 못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가상현실에 대한 기술이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증강현실. 우리 증강현실은 AR이라고 하는데 증강현실은 뭐예요? 현실의 사물에 대해 가상의 관련 정보를 덧붙여 보여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비게이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그 제3의 가상 이미지를 겹치다 보니까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뭐였어요? 포켓몬 게임. 포켓몬고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 캐릭터를 잡아보신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현실에 있는 상태에서 포켓몬을 잡는 게임들을 엄청나게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거랑 똑같고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술 예전에는 그냥 미술 그림으로만 끝나는데 요즘에는 미술이 어때요? 그림을 그려서 그 안에 새도 그리고 나비도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는 모든 그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을 비춰봤을 때 그 그림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이거 대단한 기술 아니에요? 그리고 특히 홀로그램 제가 동영상들 참 많이 보여드렸어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그 가족을 꿈에서만 볼 수 있었는데 홀로그램을 통해서 그 가족이 어때요? 진짜 살아서 나와서 나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러한 기술들 이러한 기술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증강현실의 기술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엄청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예전에는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했던 자료들이요. 이제는 대형 슈퍼컴퓨터의 데이터베이스 센터로 옮겨서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개인의 정보에만 의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원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돈을 주고 빌려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SOC의 간접 자본으로서 모든 기업들이 선두주자로 달리고 싶은데 가장 선두주자로 달렸던 것이 미국에 있는 아마존이에요. 그래서 이 아마존 기업은 세계 기업의 1인자로 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 클라우드 컴퓨팅 때문이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이 미국에서는 선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요. 중국에서는 알리바바가 자리를 잡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고 있고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가 있을까요? 네이버. 또요? 카카오, 그 다음에 KT 이런 데서 클라우드를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이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들어서 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다 보니까 각 기업에서 큰 돈을 들여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빌려 쓸 수밖에 없는데 세계적으로 이 클라우드를 지배하는 기업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을 정도라고 할 정도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은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든 그 기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많이 들어보셨죠? 네. 요즘에 근데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이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나요? 자, 그러면 인공지능과 사물 인터넷과 로봇이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나요? 많이 헷갈리죠. 네. 공부하는 입장에도 굉장히 헷갈려요. 저게 로봇 기능 같기도 하고 사물 인터넷 기능 같기도 하고 인공지능 기능 같기도 하고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이 필요한 작업을 할 수 있는 지능을 갖춘 컴퓨터 시스템이에요. 아까 사물 인터넷은 어떻게 보면 센서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한다면 인공지능은 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의 인공지능으로 구현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큰 범위로는 인공지능이지만 그 안에는 러닝머신과 그 다음에 딥러닝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하나의 그 신체의 일부분만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기술이었다면 이제는 딥러닝을 통해서 인간의 뇌까지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발달이 되어서 이제는 인공지능에게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그 학습이 이제는 스스로가 그 학습을 통해서 뭐가 되냐면요. 스스로가 공부가 되고 인지가 돼서 인간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인공지능이 말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인공지능에 대한 기술은 엄청나게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그 제품들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 보면은 알파고도 나와 있고요. 인공지능 스피커도 나와 있고 휴대폰도 있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플랫폼도 있죠. 이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제품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제품을 만들었을 때는 사물 인터넷 기술만은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 안에는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모든 것들이 들어가서 하나의 완성품이 나오듯이 지금 인공지능도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로봇공학. 어떻게 보면 로봇공학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기술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알지 모르는 가운데도 이 로봇이 굉장히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로봇 공학에서 하는 일들은 여기서 보면 로봇의 설계, 구조, 제어, 지능, 운영 등에 대한 기술들을 연구하는 공학이죠. 그래서 이 공학에서는 컴퓨터의 정보 처리와 실제 기계적 움직임을 연결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산업용 로봇,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이족 보행 로봇 이런 다양한 지금 로봇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산업용 로봇은 어때요? 산업 현장에서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로봇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이제는 단순한 사람들이 하는 것들만 만들어 놓은 로봇이 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같이 인식하여 판단하고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들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족 보행 로봇은 사람과 같이 걸을 수 있는 로봇. 우리는 그래서 모라벨 그 역설처럼 로봇이 하는 일을 우리 인간은 못하고
인간이 하는 일을 로봇이 못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는 거 우리는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이렇게 걷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해요. 이것처럼 앞으로 이 세상은 로봇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로봇한테 다 맡기고 로봇이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우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로봇이 우리의 모든 일을 다 해주고 난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쉬어야지. 맞아. 쉬어야죠. 로봇이 할 수 없는 일, 그리고 목적 있는 삶,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삶을 살 것인지를 더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갈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리들은 이 로봇과 협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 회사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김비서. 김비서가요, 요만한 로봇이에요. 요만한 로봇이 나온다고요. 그럼 그 로봇이 나만 쫓아다닌대요. 나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는 각 가정에 이렇게 쬐만한 로봇들을 다 가지고 있을 김비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김비서 하나만 우리 가정에 두면 우리는 나 홀로 있어도 행복해요. 왜? 그 김비서인 그 로봇이 우리를 다 지켜줄 거기 때문에.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우리 왜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되게 신경 쓰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실은 굉장히 고민 중에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로봇이 우리 가정에 한 대씩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그 로봇에게 맡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메타버스. 메타버스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 설명을 했어요. 그죠? 메타라는 가상과 유니버셜이라는 초월. 그래서 메타와 유니버셜이 합쳐져서 가상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디지털 지구 또는 아바타가 살아가는 세상,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래서 이 메타버스 또한 지난번에 설명한 것처럼 단순히 어느 날 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라 30년 전인 1992년에 미국에 있는 SF 작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러쉬에서 처음 아바타냐 메타버스냐 이런 단어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가 가상현실, 증강현실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혼합현실들까지 같이 구현이 돼서 메타버스의 기술들이 날로 엄청나게 발전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 기술을 합쳐진 것을 우리가 세븐테크라고 하는데, 이 세븐테크라는 게 책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븐테크라는 책을 들여다보면 지금 미래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내가 삶을 미래를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쯤은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븐테크를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우리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회사가 어떻게 이런 다가오는 미래의 기술을 통하여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흘러가고 있는 방향들이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준비한 게 여기까지고요. 저희 강의를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내용 잘 들으셨죠? 네. 그래서 4차 산업 블록체인 기술을 겸비한